신규 환자는 1,882명으로 하루 만에 2,000명대 아래로 내려갔지만 하루 사망자는 20명으로 4차 대유행 이후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코로나19 브리핑에서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4차 대유행 이후 일일 사망자 수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사망자 증가, 어떤 이유 때문으로 봐야 할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날 사망자가 20명 발생해서 4차 유행 이후 일일 최다 사망자 수를 보였거든요. 이렇게 사망자 수가 증가하는 원인은 기본적으로 확진자 수 증가와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 증가가 원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4차 유행이 시작되면서 지난 7월 7일 이후 51일째 네 자릿수 신규 확진자가 연일 발생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 425명을 기록하고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이유는 물론 현재 렘데시빌이나 항체 치료제와 같은 일부 치료제는 있습니다만 아주 효과적인 치료제 이렇다 할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고 이에 따라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확진자 증가가 곧 위중증 환자 증가로 이어졌기 때문에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일일 사망자 수 증가가 언제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십니까? 일단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이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를 하게 되면 일정 비율로 위중증 환자도 증가하고 사망자도 증가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보통 위중증 환자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한 후 약 2주 후에 발생을 하게 되고 이 중에서 사망자는 위중증 환자 중에서 한 2주 정도 후에 사망자가 발생을 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앞으로 이 4차 유행의 정점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 거냐 이에 따라 달려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한 10월 초에서 중순쯤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시점부터 약 한 달 후까지는 사망자 수 증가가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어서 백신 관련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모더나 백신을 맞은 뒤 급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고 사망했다는 사례가 신고돼 방역 당국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례적인 사례로 봐야 할까요? 일단 골수성 백혈병은 조혈모세포가 악성 암세포로 변하면서 골수에서 증식을 하게 되고 이게 말초 혈액으로 퍼져나와서 전신에 영향을 주는 가장 흔한 형태의 백혈병이거든요. 네. 이러한 백혈병이 급성으로 나타나는 게 급성 골수성 백혈병인데 보통 주요 원인으로 보면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 대표적인 원인으로 생각되는 부분이 유전적인 요인이나 아니면 흡연, 방사선이나 화학약품 노출 등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코로나19 백신뿐만 아니라 어떤 형태의 백신도 급성 골수성 백혈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보고가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모더나 백신 접종 후에 발생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은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상당히 낮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모더나 백신 접종과는 별개로 급성 골수성 백혈병이 발생한 게 아닌가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예. 예. 자, 그런가 하면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선 여성들이 백신 접종 후에 생리불순이나 부정출혈 등을 겪었다는 후기가 적지 않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을 의심해 볼 수는 없는 건가요? 일단 생리불순이나 부정출혈 같은 경우에는 스트레스라든가 아니면 불규칙한 생활, 체중 변화, 과도한 운동, 약물 복용 등에 의한 호르몬 불균형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백신, 특히 코로나19 백신이 생리에 어떤 영향을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는 생리불순과 부정출혈이 백신 접종과의 인과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반면에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백신 접종 후에 하혈을 경험한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생리와 관련돼 있는 부분이 신체 중에서는 자궁 내막인데 네. 이 자궁 내막에도 면역세포가 존재를 합니다. 근데 백신, 특히 코로나19 백신은 면역 반응을 좀 다소 과도하게 유발하는 경향성이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따른 과도한 면역 반응이 자궁 내막에 존재하는 면역세포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그렇게 해서 하혈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예. 네, 하지만 아직까지는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사례를 봤을 때는 개연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현상들이 보통은 일시적이고 장기적이진 않은 걸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나치게 걱정할 필요는 없는데 만일 이러한 현상이 일시적이지 않고 길어진다라고 하면 의료진의 도움을 받는 게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자, 한편 국내 3분기 주력 백신이죠. 일본에서 접종 중인 모더나 백신에서 이물질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식약처는 일본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모더나 백신과 같은 제조번호 제품이 국내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국내에 공급된 모더나 백신은 안심하고 맞아도 될까요? 일단 백신 완제품에 이물질이 포함된 사례는 비단 이번 모더나 백신뿐만 아니라 보통 독감 백신 등 다른 백신에서도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제조 과정이나 보관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이물질이 포함된 백신을 그냥 맞아도 된다라는 의미는 아니고 절대 아니고요. 지나치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국내에 보급된 모더나 백신이 라트 번호, 즉 제조 번호가 이번에 일본에서 이물질이 발견된 모더나 백신의 라트 번호하고는 다르다라고 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국내에 공급된 모더나 백신에 대해서는 크게 우려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접종을 하시는 의료진들께서 보통 백신을 의료기관에서 분주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분주라는 게 개별 주사기에 나누어 담는데 이때 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좀 주의 깊게 살펴보실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자, 안심해도 되지만 조금 더 접종 과정에서 신경을 써야겠습니다. 미국이 부스터샷 접종 기한을 8개월에서 6개월로 앞당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이 고려된 결정일까요? 일단은 백신의 항체 지속 기간이 고려된 부분이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부스터샷 접종 시점을 당초에 2차 접종 완료 시점으로부터 8개월 후로 잡았었는데 네. 정확한 근거는 알려져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미국에서 2차 접종 완료자가 처음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 1월 초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재 시점까지 기간을 고려했을 때 한 8개월 정도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8개월로 설정을 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이후에 백신 제조업체하고 미국의 FDA가 부스터샷 검증 실험을 할 때 6개월의 접종 간격을 두고 진행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그러니까 간격을 6개월로 하는 게 더 과학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최근 화이자 측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이자 백신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까지는 높은 예방 효과를 보이는 반면에 그 이후에는 예방 효과가 떨어진다. 즉 면역과 항체 지속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또는 여기에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6개월로 단축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자, 또 미국 존슨앤존슨이 자회사 얀센이 개발한 백신으로 추가 접종을 할 경우 항체 수준이 크게 높아진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건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백신은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항체 수준이 높아지는 것은 면역학적 원리로 당연한 부분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얀센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를 이용한 백신 형태거든요. 네. 만일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그러니까 얀센 백신이 1회만 접종하지 않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처럼 짧은 기간 내에 추가 접종을 하게 되면 2차 접종 후에 생성되는 항체의 어떤 정도가 생각보다는 증가폭이 적을 수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도 1차 접종 후에 4주 후가 아니라 보통 8주 이상, 보통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10주에서 12주 후에 2차 접종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얀센 연구 결과는 얀센 백신 접종 후에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추가 접종을 한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데노바이러스 전달체에 의한 영향을 덜 받았다. 즉, 그 제약사에서 기대하는 수준만큼 항체가를 충분히 높일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우리도 부스터샷을 고려하고 있는데 해외 사례를 면밀하게 관찰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코로나19 상황 살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